이 뇌물 혐의 같은 경우는 청탁이 있었다는 건데 이건 누구한테 어떤 청탁을 받았다는 겁니까? 네, 일단 여수산업단지 소각처리 시설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해서 편의를 봐달라라는 취지로 이제 박 모 회장으로부터 이제 금품을 4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네. 공무원이 4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은 굉장히 큰 금액으로 그렇죠. 처리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실제로 청탁이 존재했고 그리고 업무상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직접 받은 돈이 아니라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네. 나는 청탁받은 사실도 없고 특히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원래 불거진 이유가 바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다가 그 핸드폰에서 이 녹취 파일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벌어졌던 일이죠. 좀 오래된 일이라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시작하죠. 수사의 시작은 사실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수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수사의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획득하게 되고요. 네. 검찰이 휴대전화를 봤더니 자동 녹음 기능을 통해서 무려 한 7년 가까운 통화 내용이 모두 저장되어 있더라라고 했는데 그 7년간의 대화 내용 중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되 추가적으로 인지를 통해서 이 송 전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원들도 이 금품 수수에 관여했다라고 이제 수사가 여러 갈래로 이제 나온 상황이고요. 녹음 파일이 3만 개가 존재한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또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노트까지 발견되어 있는 예. 상황이어서 그 당시 경선 과정에서 실제로 자금을 살포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송 전 대표가 그 당시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서 내가 지시를 했는지 또는 공모했는지 보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사실상 판도라의 상자가 된 셈인데, 자, 이미 여러 차례 들었을 수 있지만 이 정치자금 살포에 관한 이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연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그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거를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우리는 왜 저번에 왔을 때 강 감사님께서 뭐 이렇게 신나게 주셨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그게 됐으니까 그냥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연길이 형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아직도 20일 정도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갖고. 네, 계속해서 다음 파일도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처리했다. 그러니까 개입 의혹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뭐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아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근데 그거를 뭐 누구를 얼마나 줬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그도 뭐 어떻게 누구는 조금 했다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나? 모르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녹음 파일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구속 기소돼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까지 등장합니다. 야, 이게 10개구만. 근데 이거 다 줘? 아니면 내고는 5개만 주라는데. 줘, 그냥 맞아. 아이, 나중에 적게 줬네, 많게 줬네, 얘기하니까. 이제 또 오늘 그 박보하고도 확인을 했거든. 이제 따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날 10개를 쓰셨는데
아니, 걔가 나한테 와서 의논하자. 자기는 누구누구 줬다. 누님은 누구누구 줄 거예요. 지가 준 거 쭉 얘기하더라고. 뭐 지가 부터 해가지고 뭐. 총은 어쨌든 몰라. 뭐 뜬금없이 나한테 용수를 배제하지 말고 용수하고 협의해가지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그 보좌관까지 거의 뭐 연루된 정황 그리고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자 법정에서 이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 녹음 파일 같은 경우는 위조되거나 변작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돈봉투의 개수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이것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앞서서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박용수 전 보좌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부 돈을 금품을 제공을 했다라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에서 상당 부분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이렇게 이제 녹음 파일 중에 전문 증거라고 해서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남의 말을 전달하는 내용은 전문 증거로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증거 능력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래구 전 감사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이렇게 말한 건 거짓말을 한 거야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즉 이 녹취록에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인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고 실제로 들은 바가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향후 이 부분과 관련한 증거 능력에 대한 다툼은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일부러 특정 사안에 대해서 녹음한 게 아니라 전체를 녹음한 파일 중에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믿을 만하다라고 그러니까 위조하거나 상황을 연출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고 특히 당대표 경선을 위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선거활동을 하면서 이게 돈도 모으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윗사람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건 또 상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후 정황 증거와 여러 가지 이제 물증을 합쳐서 실제로 돈을 의원들한테 전달한 것을 구체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았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검찰이 추가 소환 없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자, 특히 금권에 의한 매표 행위가 중대 범죄다 이런 입장이 영장에 적혀 있더군요. 검찰의 시각은 과거에 이제 우리 당내 경선했을 때 실제로 간행적으로 이렇게 금품을 주는 관행이 존재했다는 걸 검찰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사라져야 된다. 이런 관행을 근절시켜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이런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송영길 전 대표는 과거에 이런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서 전 대표를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지라고 이제 항의하는 겁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내 경선이라고 하더라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재판부에서 양형을 고려할 때 이렇게 당내부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실제로 표를 매수하는 행위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명목이 없는 돈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근절해야 되는 것이냐, 중대한 범죄이냐 이런 판단이 선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이고요. 네. 그럼 이 사건이 만약에 이제 정말 중대한 범죄다 판단이 나오면 양당에선 앞으로 당내 경선할 때 돈을 주고받는 일은 금지가 되는 겁니다. 네. 원래는 금지돼야 됐지만 그렇죠. 간행적으로 벌어진 일도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따르게 되겠죠. 자, 송영길 전 대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부터 자, 검찰이 어떻게든 자신을 올가매려고 하겠지만 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12월 안에 저의 수사를 종결하고 저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뭐 불구속 기소를 할지 뭐 무혐의 처분할 리는 없을 거고 뭐라도 나를 올고매가지고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든지 뭐 기소를 할 텐데 저는 구속영장 청구하면 저는 뭐 기각시킬 자신이 있고. 자, 어제 영장이 청구됐는데 송영길 전 대표 보니까 자신의 SNS에 이 개 데리고 짜장면 먹는 장면을 올리고 굉장히 여유롭다. 뭐 내 강아지가 내 남겨줄 짜장면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한가로운 사진을 올렸더군요. 이건 자신이 있다는 메시지로 봐야 됩니까? 일상생활을 유지하겠다. 이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금세 기각돼서 다시 일상생활 하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는 내가 공모했다는 증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 녹취 파일 이외에는 가지고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구속 기소되거나 불구속 기소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을 전달한 사실은 맞지만 명시적으로 송 전 대표한테 지시를 받았거나 공모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주장하거나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물론 돈봉투가 서로 뭐 30명, 20명에게 이제 전달된 건 사실이지만 나는 몰랐다. 네. 이 주장을 앞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영장심사가 이제 18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갈림길이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범죄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이렇게 윗선에 보고가 됐고 묵인하에 또는 지시하에 이렇게 의원들에게 돈이 전달된 것이지 어떻게 송영길 전 대표를 모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네. 녹취록도 있고 노트도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내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이 여러 가지 별건 수사라든가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이 전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맞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죄의 청탁관계나 업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겁니다. 예.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이 되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증거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고 특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라면 이미 증거는 다 확보가 돼서 예.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각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지금 현재 검찰이 또 수사하고 있는 것이 돈봉투를 받은 의원이 지금 20여 명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로. 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꽤 있죠? 일단은 줬다는 사람들이 일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액은 다투고 있는데요. 윤 의원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받은 부분도 형식적으로는 정치자금법이나 이 정당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100만 원, 300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 양형 기준에 따르면 소급 가담하거나 받은 이익이 별로 크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현직 의원들을 다수 20명을 모두 다 소환 조사해서 기소할 것인지 검찰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